이 상태로 간다면 애리조나라든지 아니 캘리포니아 쪽 여름의 전력 수급만으로 셧다운이 어느 정도 예견이 됩니다. 9대 1입니다. 대한민국의 원전 산업은 단순 부활을 넘어가지고 글로벌 장악의 첫 단추가 2026년이라고 저는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올해 신주 수주만의 당초의 계획만 훨씬 넘는 13조에서 14조 규모로 추정되고 있고요. 올해 연말에 수주 잔고가 20조 수준으로 달성할 것 같은 생각을 듭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심사임당과 함께하는 트레이딩 스핀의 정우영 대표입니다. 대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소식에 유가 급등의 이 우려가 나왔지만 정권가는 국제 유가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불안감이 가라앉히는 모습이 오늘 오전장 내내 나오고 있는데요. 오히려 시선은 우리 시장의 내부의 뜨거운 기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반도체 불장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과연 1월 효과가 증시에 어디까지 끌어올릴지 투자자들의 설렘이 가득합니다. 정부도 미래 먹거리의 이 사업에 이 힘을 보태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의 국가 전략 기술을 지정해서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에너지 주권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불안한 파도를 넘어 새로운 기대와 기회가 다시 들어오는 오늘 새해 첫 이 둘째 날이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본격적인 1월 주식시장의 정우영과 함께하는 진짜 주식TV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 주 주시면서 자, 좋습니다. 자, 오늘 아침 일찍 찾아주신 우리 지금 시청자님 뿐만 아니라 오늘 오전장에 수많은 종목들이 오늘 상한가도 붙이고 오늘 상한가 몇 개죠? 2개입니다. 2개도 보여드리고 자, 오늘 약간 풀렸지만은 시장이 아주 강하게 움직입니다. 특히나 오늘 오전장에 여러분들 자, 이렇게 어디 방송 이름을 모르시면 정우의 진짜 주식 TV 방송을 치시고 들어오게 되면 8시 30분부터 40분 사이에 준비해서 40분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우리가 준비했었던 이 매집했었던 종목이 어김없이 오후장에 현재 날아가는 모습으로 인해 가지고 채팅창이 지금 현재 난리가 나는 분위기가 현생이 됩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시장을 이제 또 다시 이 오늘 시장을 현황 파악을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죠. 주식은 무엇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시장 현황 파악을 해서 현재 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분위기 현황 파악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도 한번 분위기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무엇보다도 제일 강한 쪽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입니다. 시작과 동시에 갭상승 이후에 양봉을 띄면서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데 오늘의 이 삼성전자를 아예 쌍끌이로 모으고 있는 모습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은요 오늘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현물을 1조 3천억을 지금 사고 있고요. 기관은 약간 현재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장부터 시작과 동시에 아주 강하게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고요. 반대로 기관은 차익 매도 약간이 나오고 개인은 현재 팔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분위기 좋고요. 특히 삼성전자 오늘 어제 이 금요일장이어 가지고 오늘도 6-7%짜리 지금 점핑 양봉을 만들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대량의 매수 물량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특히 시가총액 800조를 이제 넘어섰습니다. 자, 그런 반면에 오늘 코스닥은 시작과 동시에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자, 조금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예.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거냐 보게 되면 시작과 동시에 강하게 출발했던 쪽은 당연히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로 출발했는데 자, 오늘 오전장에 라이브 들으신 분들은 역시 우리 정우의 진짜 주식TV 방송을 들으니까 시장에 실수를 줄일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식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실수를 줄여야 됩니다. 그 실수를 제일 많이 하는 시간이 몇 시냐면 9시부터 9시 15분에서 20분 사이입니다. 우리가 제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죠? 네.
주식에서 오늘 장 들어오기 전에 제일 하지 말아야 되는 제일 중요한 거 메모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8시부터 9시까지 종목 발굴, 종목 공부하면 정말 실수를 많이 합니다. 오늘 오전장에 제일 많이 실수를 한 쪽이 반도체일 겁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좋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소부장으로 아침에 따라간 분들은 오늘 다 물렸습니다. 반대로 딱 5분에서 길게는 10분만 시장의 모니터링을 같이 오전 라이브만 같이 하셨던 분들은 오늘 아무도 실수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갭상승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좋다. 반대로 소부장은 던지든지 보유를 하되 소량으로 절반만 들고 가자라고 얘기했고, 반대로 갭상승의 음봉에 반대로 갭하락의 양봉은 첫 번째는 2차 전지에 났지만 9시 10분에서 20분 사이에는 개파락의 양봉이 먼저 물량이 들어온 건 2차 전지 쪽으로 먼저 들어왔습니다. 2차 전지. 자, 반대로 9시 40분부터 강하게 물량이 들어온 쪽은 바이오였습니다. 바이오가 오히려 더 시장의 추세를 만들고 있고, 반대로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반도체를 매도를 합니다. 자, 근데 아직까지 반도체는 나쁘지는 않지만 사실 오늘 장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종목이라 좀 볼 수가 있어요. 들고 있는 데는 문제는 없지만 사실 내일 아침까지의 흐름을 보고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과 아니면 죽는 종목, 다시 말해서 4분기 실적의 옥석이 이제 가려지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번 주까지 오늘까지 사실상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힘으로 인해 가지고 전반적인 반도체의 분위기가 업으로 인해 가지고 진하게나 다 올라갔다면, 반대로 이제 다음 주나 요번 주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의 소부장 종목들을 옥석으로 이제 가려질 채비를 좀 하는 모습이 오늘 현재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의 2천억 가까이 되는 코스닥이 마이너스 2천억 가까이 되는 것은 전체적으로 반도체에서 모두 다 현재 나오고 있답니다. 요거를 매도해서 어디로 가냐? 지금 현재 거래소 쪽에 삼전 닉스로 현재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옥석을 가려야 되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은 저희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오전장 라이브로 알려드리고 있죠.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아이돌,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전부 다 하트 한 방씩 주시면서, 자, 무엇보다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라가게 되면 삼성전자 들고 있고 나머지 아이돌로 끌고 간다. 무슨 말인가 아시는 분들 1번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요. 자, 오늘 오전장 현재까지의 시장의 분위기를 일단 수급으로 체크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캔들을 통해 가지고 현재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박입니다. 특히나 대박인데 뭐가 여러분들 알아야 되냐면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현재 지수가 3%나 올라갑니다. 대박입니다. 지수가 3%가 무슨 개별주도 아니고 지수가 3%라 그러면 사상 최고가 4,440선까지 3% 올라갑니다. 근데 웃긴 거는요, 지수가 4%나 올라가는데 상승 종목수가 416개, 그리고 하락 종목수가 현재 463개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왜 그러지? 장이 이렇게 좋은데 하락 종목수가 조금 더 많아요. 다시 말해서 현재 우리나라 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만 올라가는 장이고, 나머지 관심 없는 업종들, 다시 말해서 시장의 좀 반대편에 있는 업종의 종목들은 전혀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나머지는 좀 움직이지만 특히나 삼성전자의 블랙홀의 모습이 저번 주에 이어가지고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랍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집중을 하시면 되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한 차례 씌워주는 단봉의 음봉, 그리고 옆으로 행보하는 자리가 나오게 되면 나머지 오늘부터 저점 매수가 지금 들어오는 조방은 쪽에 두 번째 타이틀로 볼 수 있는 조방은 쪽의 업종의 종목들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급의 낙수 효과를 이제 곧 나타날 거니까요. 삼성전자에 대한 포모 영상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방송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이죠. 코스닥도 동일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오늘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드디어 자 950선의 점핑 양봉 유지됩니다. 오전장에는 사실 10분까지 20분까지 음봉을 뛰다가 다시 한번 더 점핑 양봉이 나오죠. 음봉 갔다가 땡긴 거예요. 음봉 갔다가 땡기면서 이렇게 양선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음봉을 바닥에 음봉을 만들었던 것은 누구죠? 반도체가 만들었습니다. 자, 반도체. 자, 다시 말해서 갭상승 음봉을 만들었고요. 우리도 갭하락의 양봉, 현재 이 양봉을 만들었는 고가에서 지금 현재 수급이 들어오는 바이오가 현재 들어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시장에서는 오늘 대량의 2천억 매도가 대부분이 반도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가 추세가 꺾이거나 안 좋다, 그리고 끝났다, 뭐 이런 표현은 전혀 맞지 않고요. 오히려 더 오늘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반도체와 그리고 로봇으로 좀 집중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로봇 같은 경우는 악재가 나왔어요. 드디어 이제 고점 신호라고 볼 수 있는 시장에서의 인사이트 중에 하나는 이 지금 로봇주 중에 어느 누구가 이제 고점의 신호를 낼 거냐라고 좀 보고 있었는데 드디어 원익홀딩스가 대주주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반적인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장에 로봇은 시작과 동시에 대부분이 전량 매도하자라는 의견을 저번 주 금요일과 오늘 오전에까지 두 번을 좀 드렸습니다. 일단 좋은 건 압니다. 자, 그러면 조정을 충분히 받고 원달 말이라든지 다음 달 이 초 중순에 다시 매수를 하는 걸로 기약하고요.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갭상승은 반도체의 이 음봉, 자, 갭상승의 음봉은 반도체, 갭하락의 양봉은 바이오와 2차 전지 쪽으로 지금 물량이 들어옴으로써 시장을 양봉을 이끌어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움직이다 보니까 갭상승 양봉 유지가 되는데 더 재미있는 것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꼭 메모해 놓으세요. 시장은 지금 현재 1월 효과로 인해 가지고 코스닥 중형주가 급등주 패턴입니다. 지수가 급등주면 종목은 어떻게 날아갈까요? 보시는 것처럼 아주 가파르게 이 코스닥 중형주는 현재 포지션이 현재 급등주 포지션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중형주, 다시 말해서 시가총액이 1조 미만에 한 7천억에서 3천억 가까이 되는 이 1천억 가까이 되는 종목들, 다시 한번 테마 장세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이 중에서는 지금 시가총액이 좀 많이 낮아져 가지고 2차 전지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바이오의 시가총액 상위 말고 중형주도 많을 것이고요. 그리고 우주 항공도 많고요. 우주 항공 쪽 많고, 자, 그리고 자율주행도 좀 많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도 많겠죠. 반도체 다 빠지는 건 사실 아닙니다. 또 움직이는 것도 있어요. 움직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중형주가 아주 강합니다. 자, 반대로 코스닥 소형주 보도록 할게요. 소형주는 이제 좀 머리를 들었어요. 자, 이제 머리를 들었지만 박스권 상단을 뚫게 되면 자, 시가총액 낮은 종목들 한해서 급등주, 다시 말해서 이 모멘텀 플레이 장이 한 차례 만들 수 있는 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은 어디에 공략해야 되겠죠? 시가총액 중형주가 몰려 있는 지금 현재 바이오와 반도체 쪽에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 되되,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여러분들 그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우주 항공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다시 한번 더 이 시장에서 이 저점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2차 전지는 이번 주에 포지션을 한 번 더 보고 좀 이야기 들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마는 우주 항공과 자율주행이 현재 시장에서의 이 강한 업종으로 볼 수 있고, 자, 이 테마로 볼 수 있고, 업종으로는 추세가 지금 현재 전체로 다 괜찮습니다.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 골고루 돌아가면서 업종 순환매 매매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업종별 위치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왜 봐요? 이런 종목만 좋으면 되지 않아요? 그게 아니죠. 내 종목을 매매하기 전에 시가총액 자기가 들고 있는 그 업종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현재 위치를 알아야지 투심을 읽을 수가 있어요. 자, 삼성전자 너무 좋죠? 점핑 양봉입니다. 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소부장 안에서도 옥석이 가려지는 종목들 한해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나마 그래도 오늘은 블랙홀, 저번 주에 이어가지고 오늘까지도 블랙홀의 모습과 함께 나머지 이제 동생들은 끌고 가지 않고 자기만 올라가는 장이다 볼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입니다. 제가 이제
둘 다 좋지만은 그래도 조금 더 여러분들의 점수를 좀 더 주고 싶은 거는 2026년도는 6년도는 SK 하이닉스보다도 삼성전자가 좀 더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는데, SK 하이닉스는 지금 계약 시기와 단가는 오픈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연간 계약을 본다면 엔비디아한테 납품되는 그 시점은 작년에 상반기에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D램 가격 오르기 전의 과거 단가이기 때문에 이번에 4분기 그리고 1분기 효과는 사실 좀 더 미미할 걸 보는데, 반대로 삼성전자는 이제 곧 계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메모리 가격이 오른 가격으로 계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수익률이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보진 않았지만은 대부분이 여의도에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데, 조만간 그에 대한 관련돼 있는 뉴스 기사라든지 아니면 보고서가 우후 죽순으로 나올 겁니다. 그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 미리 아시는 거예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역배열이기 때문에 아직 손을 댈 필요는 없습니다. 자, 오랜만에 현대차 기아가 움직이는데 오늘 아침 일찍부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현대차는 이제는 신사업 모멘텀과 함께 목표가를 올려놓는 모습인데, 자, 전고점을 뚫었을 때 보면 되고요. 오히려 더 현대차보다도 오히려 더 현대모비스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무엇보다도 이제 중소형주 이제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수급이 조만간 이제 이 낙수 효과를 본다면 제일 먼저 움직이는 쪽이 AI 반도체의 밸류체인이라고 볼 수 있는 전력과 이 전기 쪽이죠. 전기 전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력의 이 생산의 메카라고 볼 수 있는 원전 쪽입니다. 다른 쪽도 신재생에너지라든지 블룸에너지의 수소전지 쪽도 볼 수 있지만 제 원초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자, 이 원전 쪽의 모멘텀은 내년 상반기에 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잠시 후에는 원전 관련되어 있는 인사이트를 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고요. 자, 그렇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오늘 셀트리온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옵니다. 자, 이 또한 오늘 바이오의 움직임에 있어가지고 오늘 한 목을 좀 차지한 것 같습니다. 어째 보면 이 셀트리온이 박스권에서 오랫동안 갇혀 있었는데 드디어 자, 미국 진출과 함께 드디어 이제 국내가 아니라 이제 글로벌 이 밸류체인, 미국의 밸류체인에 자, 들어가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옴으로써, 자, 내일 만약에 오늘과 같은 양봉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이제 박스권 탈출의 모습과 함께, 자, 5일선에 붙여주면 오땡큐, 안 붙여주면 이제 단봉의 양음량에서 이제 따라갈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거래소였고요.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자, 오늘 코스닥 너무 오늘 드라마틱한 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작과 동시에 갭상승 냈었던 쪽은 반도체, 반대로 개파락의 양봉을 만드는 쪽이 오늘 바이오였습니다. 자, 바이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 금요일 날 우리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죠. 코스닥의 1등, 자, 25조의 알테오젠이 21선 안착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망치를 만들면서 드디어 이제 눌림목 자리를 통해 가지고 61선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리가 너무 좋고요. 자, 반대로 이제 2차 전지 쪽은 기술적 반등이라고 볼 수 있어요. 61선 눌림목이라고 또 볼 수도 있는 에코프로지만 아직 61선 눌림목이라는 표현은 애매모호합니다. 맞긴 맞는데 표현하기로는 기술적 반등이 좀 더 맞겠죠. 양봉이 바디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 단봉의 양봉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자, 에코프로 BM도 동일합니다. 아직 21선 역배열에서 개파락의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자, 오늘 기술적 반등 외에는 어떤 표현을 아직까지 쓰기엔 좀 애매모호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ABL 바이오입니다. 너무 좋죠. 정배열 상태에서 전고점에 20만원을 돌파하는 개파락의 양봉의 21선 눌림목입니다. 눌림목이 뭐라 그랬죠? 네, 개파락 떨어져야 되는 거죠. 장 시작과 동시에 음봉을 준 다음에 그 음봉에서 시그널을 받아서 누군가가 이 오토매틱 트레이딩으로 운영사에서 무회소로 잡아준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21선까지 밀렸다가 양봉이 나야지 다시 말해서 이제 눌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눌림목 한번 그려볼까요? 자, 펜슬 보세요. 61선이든 아니면 21선이든 자, 내려옵니다. 21선까지 내려오다가
보합권에서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개파랗게 뚫어줘야지 이게 눌림목입니다. 60일선도 동일합니다. 자, 보합권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개파랗게 양봉이 요게 눌림목입니다. 눌림목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누가 말하면 저 사람 뻥까 친다라고 여러분들이 탓할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눌림목은 개파랗게 양봉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ABL 바이오는 눌림목이 잡혔기 때문에 마디 추세가 첫 번째 마디가 생겼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지금 로봇 쪽에 이 악재가 좀 나오다 보니까 전반적인 이 매도 시그널, 다시 말해 징후가 포착이 됐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매도 물량이 좀 나옵니다. 자, 이제 당분간 이제 박스권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단기적인 모멘텀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번 달 말이라든지 아니면 다음 달 초에 중국의 유니트리의 IPO에 관련된 이슈가 나오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또 움직이는 시점이 예견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때 돼서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리고요. 당분간 로봇은 트레이딩만 하자라는 의견입니다. 끌고 사서 넘어가는 거는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리가켄 바이오도 21선을 이제 뚫기 위해서 저점에서 매수가 물량 들어오고요. 자리 좋고요. 자, 페트론도 연이은 악재가 좀 나오다 보니까 바닥에서 물량이 들어오는데 박스권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자, 삼천당 제약인 추세가 좋아요. 삼천당은 연일, 자, 지금 현재 추세를 보시게 되면 61선을 깔고 가고 있죠. 그만큼 강한 매수가 현재 존재한다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정고점에서는 일단 매도를 하고 다시 21선까지 레벨업 자, 들어오게 되면 요 자리에서 매수 다시 들어가서 정고점에 또 매도하는 그런 좀 현명한 방법을 좀 택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D&D 파마텍이 행보를 하다가 오늘 개파르게 양봉입니다. 자, 급소가 나오긴 나왔는데 오늘 종가 급소라고 말하기는 애매모호합니다. 완전히 뚫어주는 급소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뭔가죠? 자, 완전히 이렇게 뚫어줘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한 3% 더 올라가가지고 완전히 뚫어주게 되면 관통형 캔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관통형 캔들이 만들어지는 게 뭐죠? 오늘 바이오에서 대표적인 게 두 개가 관통형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자,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이 보시면 요겁니다. 메모해 놓으세요. 저런 게 관통형 캔들이고 저런 게 종가 배팅 장중 매매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관통형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뚫어줘야 됩니다. 음봉에서 양봉으로 잡아먹어야지 그 전날의 음봉을 양봉으로 모두 다 손바뀜이 났다라는 증거입니다. 아시죠? 요게 급소가 나왔고, 두 번째로는 현재 이 관통형 캔들이 나오는 종가 배팅의 종목의 대표적인 게 파로스 아이 바이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좀 변동성은 크지만 요 박스권이죠. 자, 박스권에서 돌파형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요 자리가 급소가 출현했다는 겁니다. 매수 급소, 매수의 의견으로 볼 수 있는 급소이기 때문에 장중 매매뿐만 아니라 종가에도 좋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설명이 있고요. 자,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아주 긍정적인 1월 효과의 대표적인 분위기가 현재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업종별로 지금 현재 어느 업종으로 시장에 현재 구성되고 있는지 한번 업종별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4분기 영업이익 사상 첫 20조를 넘어선다라는 분위기와 함께 반도체의 이 현재 이 시장에서 아주 강한 이 지금 이 모멘텀으로 현재 종목뿐만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업종의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범용 D램의 사상 최고가의 HBM 가격 협상력을 키워주는 수익성 급증으로 인한 하반기 엔비디아 루빈 출시의 HBM4의 시장 개화 뿐만 아니라 연간 100조 이상의 영업이익 달성할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연일 급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가지고 지금 찌라시로 움직이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거의 지금 현재 돌고 있는 이야기는 거의 맞다라고 좀 설명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에 관련되어 있는 업종을 본다면 오늘은 HBM보다도 낸드 쪽으로 오늘 강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요. 한양 ENG가 오늘 저번 주 금요일자리 급소가 나왔고 오늘 점핑 양봉을 움직이고 있는데, 자, 반도체 종목들 쫙 볼까요?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눈으로 확인하세요. 자, 우리 스핀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이런 게 나옵니다. 일본 캔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됐나요? 오늘 아침에 모두 다 갭 상승입니다. 갭 상승. 근데 갭 상승에서 음봉입니다. 전부 다. 자, 음봉이 전부 다 음봉이죠. 그래서 딱 9시
10분에서 딱 15분까지만 기다리게 되면 실수를 줄입니다. 아침에 반도체 뭐 피가 터지라 목이 메이라 방송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 전부 다 물렸습니다. 거의 95%는 다 밀렸습니다. 왜냐하면 상승 종목수가 한 2개, 3개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물리게 되면 하루 일과가 짜증이 나요.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장부터 뭔가 꼬였어. 그렇죠? 예, 뭔가 안 됩니다. 뭐든지 매일같이 수익이 나는 방향과 분위기를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됩니다. 매일같이 수익이 어떻게 나냐고요? 실제로 보세요. 나는지 안 나는지. 여러분들 아침 여러분들 매매하시니까 여러분들 좀 어떠세요? 매일같이 수익이 나나요? 안 나나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나나요? 안 나나요? 신기하게 한 달 20일 중에서 2일에서 3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수익이 납니다. 여러분들 신기하겠지만 실제이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오전 라이브 방송에 오게 되면 진짜 나는구나. 자, 이러면 뭐 진짜 바로 한 달 만에 아니 1년 만에 대치동이 집도 사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짜릿한 맛을 매일같이 보여드립니다. 자, 오늘 2차 전지가 오르는 명분을 찾다 보면 현대차 현대차의 전고체 배터리차의 이 배터리의 세계 최초 도전과 함께 오늘 2차 전지 쪽에 전고체 종목들이 현재 오늘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차 전지 쪽은 지금 라인업이 이제 따지고 보면 연속성은 사실 없어요. 연속성은 없습니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어쨌든 반도체하고 바이오의 투톱으로 수급이 정배열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은 하나의 트리거가 생겼을 때 약간의 기술적 반등으로 생각하시면 되지 이거를 사서 넘어가고 묻어서 넘어가는 섹터는 아직까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종목도 찍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오후장에 여러분들에게 인사이트 소개할 쪽은 원전 쪽입니다. 전력 반도체 쪽의 전력 반도체 SMR에 세제 혜택을 더 준다라는 소식과 함께 국가 전략 기술 지정 검토와 함께 오늘 시작과 동시에 드디어 이제 기지개를 펴고 있는 원전 쪽에 인사이트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종목도 찍어 볼 테니까요. 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게요. 자, 그리고 오늘 바이오입니다. 특히나 오늘 바이오는 K바이오 지상의 최대 빅딜 주목과 함께 우리 1년간의 이 1년의 최고 행사로 볼 수 있는 JP모건의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곧 개막을 합니다. 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오늘 바이오가 올렸다. 어찌 보면 좀 끼워 맞추기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더 지금 추세가 살아 있고 현재 지수가 오르려 그러면 오히려 더 이 소부장과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 현재 추세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대에서 끌어올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지금 올해 2026년도 이제 2026년도 우리 정부 현재 이재명 정부가 이제 코스타 활성화 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벤처 캐피탈뿐만 아니라 정책 자금 지원까지도 현재 코스닥으로 매수 물량이 들어오고 연기금까지 현재 1% 가까이 매수 물량이 집행이 된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의 바이오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명분은 하나의 좀 끼워 맞추기라고 좀 볼 수 있고, 자, 제가 볼 때는 올해 상반기는 코스피보다도 오히려 더 수익이 전체적인 바스켓 수익이 제일 많이 나온 쪽은 오히려 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좀 더 맞지 않을까. 사실 JP모건 헬스케어 바이오 업종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오늘 강한 수급이 현재 유입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바이오 종목들은 무엇보다 조금 전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좀 찍어봤었기 때문에 일단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좀 체크해야 될 점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오전장에 이 시장 글로벌 브리핑을 해드렸던 것처럼 이제 트럼프는 베네수엘라를 침공을 했습니다. 어떤 명분이든 이로 인해 가지고 사상자라든지 아니면 부상자가 나오지 않기를 좀 바라는 점이고요. 특히나 저는 우려되는 것은 글로벌 3대 수장이라고 볼 수 있는 트럼프 그리고 시진핑 그리고 푸틴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트럼프와 푸틴은 남의 나라를 침공했습니다. 힘의 논리라고 평은 하고 자기들이 자축은 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남이 볼 때는 힘의 논리가 아니라 좀 삥뜯으로 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침략이라는 표현도 사실 맞겠죠. 자, 이렇게 되면 저는 좀 걱정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연일 지금 시진핑은 대만을 다시 이제 하나의 중국을 만들기 위해서 매월 2회씩 주기적으로 지금 3년 가까이 그 지상 상륙 훈련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명분이 이제 뚜렷해진 것 같아요. 너는 하는데 나는 안 돼?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하지 말라 그러면 왜? 너는 했잖아. 왜? 나는 안 돼? 네가 하면 네가 하면 OS, 내가 하면 불륜, 뭐 이런 자, 이 명분을 만들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말이라든지 아니면 내년 초에 만약에 정말 침공하게 되면 전 세계 이 정말 아주 위험한 시기 이제 도래될 것 같은데, 자,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꼴도 보기 싫어.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뭐 어쩔 수 없죠. 뭐 지들이 뭐 알아서 한다는데. 자, 그리고요, 개파락이 양봉이 나오는 쪽이 오늘도 추가적인 오후장이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기술로 K 스페이스 이에 도전을 한다는 소식과 함께 올해 우주항공의 R&D 사업에 1조 원 쏟아붓는다라는 소식은 그 전부터 있었고, 이것은 이제 이 기사가 주말 동안에 좀 나왔던 기사인데 오늘 오전장부터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 가지고 현재 지금 움직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우주항공 쪽의 스페이스 쪽에 주도주는 여러분들 HVM입니다. HVM이 오늘도 망치를 만들면서 추세를 이끌어 가고 있고요.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연일 지금 현재 분위기가 좋습니다. 자, 컨텍이라든지 아니면 겐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저번 주 금요일날 상한가를 보였었던 세트랙 아이까지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보이는데, 세트랙 아이라든지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는 종목이 이제 이 밸류 쪽으로도 전반적으로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자, 이 올해 하반기까지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자리가 나올 때마다 좀 관심을 갖자라는 추가적인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전 오늘 시장의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분위기를 현황 파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커피 한 잔씩 드시면서 잘 듣고 계시나요? 잘 듣고 계신 분들은 라이브 채팅창을 통해 가지고 잘 듣고 있습니다라고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요. 자, 오후장 딱 1분만 쉬고요. 1분만 쉬고 2시 32분부터 인사이트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는 여러분들이 이제 듣고 싶어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언제부턴가 꼭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번 움직이는 시점에 초입에 좀 이야기 드리기 위해서 원전을 오늘 좀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2부 방송은 오늘 여러분들 올해 2026년도를 좀 핫하게 움직일 수 있는 섹터로 저는 원전을 여러분 꼭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당장 매수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관심 가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 천천히 이제 AI 밸류 체인에서 제일 중요한 전력, 전기 쪽의 이 분위기가 이제 천천히 미국의 SMR 허가로부터 이제 출발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오늘 미국의 군부대, 육군의 이제 SMR 허가가 났다는 소식과 함께 또 우리 국내에 이제 이 예산안 SMR 쪽의 예산까지도 집행되는 모습과 함께 드디어 이제 글로벌 원전의 이 SMR 시대가 이제 곧 전체적으로 이제 도래되는 시점이 올해 이제 1분기, 특히나 2월에서 3월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자, 그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분석을 안 해드릴 수가 없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걸 알고 있어야 되냐?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류는요, 지금 거대한 전력의 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센서의 폭발적인 증가와 그리고 전 산업의 전기화는 이제 이 기존의 전력망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수요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간다면 미국은 사실상 전력 수급으로 인해 가지고 각 주마다 특히나 애리조나라든지 아니 캘리포니아 쪽 이쪽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여름의 전력 수급만으로 이 쇼티지 전력 셧다운이 이제 어느 정도 예견이 됩니다. 거의 셧다운 예견하는 쪽이 9대 1입니다. 지금 현재처럼 움직인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많은 대안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SMR이라는 거죠. 특히 미국은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24시간의 안정적 전력 공급이 가능한 기저 부하의 전력원을 찾고 있으며, 탄소 중립이라는 전 지구의 과제 속에서 그 해답은 다시 원자력으로 현재 주목되고 집중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의 원전 산업은 단순 부하를 넘어가지고 글로벌 장악의 첫 단추가 2026년이라고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가슴 깊이 좀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미일 관세 협상으로 확보된 자금이 주요 원전 프로젝트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이죠. 미국은 미국 내 전력 부족 현상은 내년부터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대형 원전 수주에 더욱더 본격화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가시화되는 시점이 2026년도 1분기라고 저는 강하게 여러분들 메시지를 남기고 싶어요. 이제 원전은 국가 안보이자 그리고 경제 성장의 핵심 엔진으로 자리매김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2025년도 상반기에 뭘 했죠? 팀코리아입니다. 팀코리아. 2026년도는 대한민국 원전 산업의 가장 상징적인 성과는 바로 사실 이 체코 원전의 수주라고 볼 수 있겠죠. 체코의 두코바니의 원전이 5호, 6호기 건설의 사업에서 한국형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 등의 주기기 공급으로만 해도 4조 9천억이 한 5조 가까이 듭니다. 터빈 발전기 등의 이 부속 설비로 약 한 7천억, 그리고 든다면 전체적으로 발전기 터빈까지 추가적인 발주가 현재 나왔죠. 그거까지 합치면 5조 6천억의 규모의 수주를 확정 지었습니다. 이는 유럽 시장에서 이제 한국 원전의 기술력과 경제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라고 의미를 가지면 됩니다. 이번 수주는 단순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원전 산업의 전 세계적인 유일하게 이 원배지라든지 원타임, 다시 말해 예산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고, 그리고 적기 시공을 실현할 수 있는 독보적인 밸류체인은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일합니다. 일본 못합니다. 프랑스는요, 개풀 때도 없는 소리죠. 프랑스는 납기일 뿐만 아니라 과거에 스웨덴이라든지 노르웨이 하는 거 봤죠? 원래는 12조, 8조였는데 12조까지 늘었어요. 아직까지 짓지도 못하는 게 현재 프랑스 원전의 실태입니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매년 대형 원전 2개씩 수주한다는 목표를 실현한다라고 계획이 나왔고, 이로 인한 국내 원전 생태계 전반으로 수십 년간 지속되는 낙수 효과가 전체적으로 스프레이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무엇보다도 우리 세 번째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차세대 원전 SMR과 미래 에너지 시장의 주도권을 누가 들고 있냐? 대한민국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원전은 국가 단위의 전력망을 책임진다면 차세대 이 원전인 SMR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 빅테크와 산업단지의 개별적인 전력 문제 해결하는 게임 체인지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모르고는 도저히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SMR을 논할 필요도 없고 논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북미 빅테크형 X에너지 등의 주요 고객사 3곳을 확보하고 있고요. 30년까지 누적 60개의 모듈을 수주할 거로 보고, 지금 현재 나온 것만은 17개, 18개. 근데 지금 현재 비공식적으로는 22개 정도, 그리고 주문을 만들어 놓은 거 15개를 현재 만들어 놨죠. 여러분들, 전 세계 이런 기업 없습니다. 저는 이 말함이 너무 이제 과하게 표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중할게요. 자중합니다. 그래서 목표가 60기까지인데 미니멈으로 잡아서 60개이고요. 사실상 80개 넘게도 이야기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8년까지 완공 예정인 SMR 전용 공장은 대한민국을 이제 글로벌 SMR 생산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핵심 인프라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형 가스터빈 분야에서도 매년 6기에서 18기 16개의 해외 수주가 기대되는데 지금 가스터빈 그리고 발전기 그리고 주기기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전세계 글로벌에서 유일한 기업이 어디죠? 두산 에너빌리티 두비리입니다. 두비리가 앞으로 정말 자, 많이 기대가 되는데 너무 과하게 포장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또 요거도 몰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하여튼 원전과 그리고 가스터빈에 결합된 하이브리드 에너지의 수출 모델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원천 기술과 제작 역량을 갖춘 글로벌의 에너지 파운드리의 대한민국 유일한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고 우리는 좀 앞으로의 미래를 좀 가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어째 보면 숫자로 증명되기 때문에 실적과 미래 투자는 사실상 좀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이제 가름하지 않을까, 가름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원전 산업의 장밋빛 전망은 이제는 구체적인 숫자로 증명될 수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올해 신주 수주만의 당초의 계획만 훨씬 넘는 13조에서 14조 규모로 추정되고 있고요. 자, 올해 연말에 수주 잔고가 20조 수준으로 달할 거라고 지금 생각을 듭니다. 신용평가사들은 역시 이제 이러한 수주의 폭발적인 이 모습과 함께 재무 건전성의 강화를 근거로 신용등급의 이 전망은 긍정적으로 일단 상승 조정해 놨으며 시장은 신뢰를 뒷받침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030년까지 두산 에너빌리티는 매출은 15조, 영업이익은 2조 1천억 원대를 내다보고 있으며 수주 잔고는 47조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예상이 됩니다. 2026년, 자, 올해죠. 이러한 거대한 이익 사이클의 본격적인 주가의 레이팅의 원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특히 한미 원자력 동맹과 그리고 글로벌 전력 소티지라는 거대한 순풍을 타고 대한민국 원전 산업은 이제 세계 에너지 지도를 새롭게 그려나갈 준비를 되지 않았을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제는 무엇을 어떻게 이제 전망을 해야 되는지 종목별로 여러분들에게 좀 디테일하게 좀 알려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 번째는 잠시 후에 좀 설명해 드리고 두근두근 두 번째 종목은 뭘까요? 첫 번째 종목은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를 빼고 글로벌 SMR 그리고 원전 시장에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두산 에너빌리티를 들고 왔는데, 자, 원전 테마에 주목할 종목은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자, 전 세계 AI발 전력 소티지를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이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야말로 핵심 수혜주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 원전 주기기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다른 이제 국내 상장 기업들과 차별화될 수가 있는 거죠. 주기기가 뭔가요? 주기기니까 멱살 잡고 주기기 아닙니다. 주기기입니다. 원자력 발전의 핵심 공정인 핵 분열을 일으키고 그 열을 전기로 만드는 장치들을 이제 핵 분열을 일으키는 용기인 원자로의 이 열을 받아서 전기로 만드는 전기 발생기를 말하는데요. 다른 이 원전 테마주들과 틀리게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제반 시설이나 보조 기기를 만드는 반면에 두산 에너빌리티야말로 핵심 이 설비를 만드는 전 세계 유일한 기업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런 이 손꼽히는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주기기, 전체 주기기를 만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제 한미 이 원전 동맹의 주축으로 활약할 기업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웨스팅하우스나 틴코리아를 인해 가지고 수주받은 원전의 주기기는 모두 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담당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올해 이제 이 체코 원전의 원전 수출은 한 5종 규모죠. 그리고 주기기 터빈을 주기기 이제와 터빈 수주에 확정된 상태이므로 이제 앞으로 폴란드, 루마니아 그리고 어디죠?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각국에서 진행되는 원전 프로젝트의 수주도 사실상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모두 다 가져갈 거라 예상이 됩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발전용 대형 이 가스터빈을 만드는 전 세계의 다섯 번째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이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밖에 없는데 이제 드디어 대한민국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는 수주를 이제 이 쇼티지에 난 그 중간에 다른 이 기업들은 지금 현재 수주가 2029년까지 30년까지 차 있는데 2029년도에 납품 기점을 두고 8년도 하고 상반기부터 지금 들어오는 수주가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발전용 가스터빈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냐? 1500도 이상의 초고온에서 분당 3600회 이상의 초고속 회전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는 이 기술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는 2019년부터 세계에서 이제 다섯 번째로 가스터빈을 개발한 성공한 유일한 기업이고요. 그동안 독일의 지멘스라든지 미국의 GE라든지 일본의 미쓰비시 이 세 개 기업을 꽉 잡고 있었던 시장에 이제는 진출함으로써 이제 밸류레이션의 이 리레이팅 효과가 작년부터 이어졌는데 올해는 이제 원년 무엇보다도 이제 제대로 이제 이 평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원래부터 후발주자였던 두산 에너빌리티가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힘들었을 텐데 최근에 사실 이 AI발 전력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면서 기존의 가스터빈 회사들의 수주 물량이 2028년까지 꽉 차 있다 보니까 이후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반사이익의 반사 수혜를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기술력은 좀 딸립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수주를 해놓지 않으면 사실상 지금 전력 생산에 차질이 오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제일 선호하는 쪽이 여러분 너무나 GE라든지 아니면 미쓰비시를 제일 선호하는데 이제는 이제 좀 저가의 항상 좋은 것만 있을 수 있나요? 예, 우리나라의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스터빈이 지금 현재 이 대안으로 떠오른다라고 보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원전 모멘텀과 가스터빈 수주 모멘텀까지 올해 두산 에너빌리티의 신규 수주 금액만 하더라도 13조에서 14조의 규모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수주 물량의 기반으로 앞으로 수년간의 영업이익 실적이 이제 우상향 될 수밖에 없는 기업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다 보니까 기분이 상당히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사세르 원전이 SMR 분야에서도 유스케일 파워라든지 엑스에너지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과의 핵심 제작 파트너로 현재 낙점되어서 수천억의 규모의 이 공장 증설까지도 하고 확장되어 있는 만큼 성장 스토리가 완벽한 기업인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 주도주라고 단연 원탑이라고 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기업이 뭐냐? 여러분들 두 번째 기업은 어느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자, 상한가 들어가나요? 박수 한번 주세요. 상한가 들어가나요? 자,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니고요. 오전장 오신 분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 또 특히 이제 메신저를 받아보신 분들 상한가 들어갑니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상한가 매일같이 장중 상한가를 보여드리는 유일한 방송 정우영의 진짜 주식TV 방송이라는 것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여러분 어느 정도 예상은 하셨을 거예요. 자, BHI입니다.
자, BHI를 빼고 사실상 이 지금 사실 원전 쪽의 종목을 논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두산 BHI는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제일 중요한 이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한번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HI입니다. 역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은 원전 모멘텀과 가스터빈의 모멘텀을 동시에 받는 기업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원전 주기기에 만들고 있지는 않지만 원전 발전소에 들어가는 복수기와 급수 가열기, 탈기기 등의 이제 원전의 열 효율을 높이기 위한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장치를 생산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미국의 원전 기업이 웨스팅하우스 있죠? 핵심 공급망에 포함된 기업 중에서 우리나라 유일한 몇몇 기업들 중에서 또 이 BHI가 포함되고 있죠. 미국의 이제 조지아의 이 보글 3호기 4호기에 웨스틴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썸머 2호기 3호기, 자, 그리고 조지아의 보글 3호기 4호기에 대형 원전 프로젝트의 기기를 직접 공급한 레퍼런스를 보유한 유일한 또 기업입니다. 자, 앞으로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폴란드, 불가리 등의 유럽의 원전 수주가 확대되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제 검증되어 있는 이 공급사인 BHI의 수주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또한 두산 에너빌리티 마찬가지로 SMR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나는데 정부는 이제 SMR 쪽에 혁신형 SMR의 기술을 발전 과제를 참여하는 원천 기술을 확보한 기업이 또 BHI입니다. 그로 인한 이 보조기기 제작의 바탕으로 SMR의 핵심 주기기의 제작 분야에서 역시나 이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제2의 에너빌리티라고 볼 수 있는 BHI가 사실상 또 우리 높은 이제 성장을 어느 정도 기대되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찍어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봐야지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좋은 게 아니라 현재 주가의 위치에 기술적 패턴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야지 다음에 매매를 하든 말든 자, 나올 것 같은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랜 시간 동안 지금 현재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우리는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주식은 중력이 작용합니다. 누군가가 매수하지 않거나 누군가가 관리를 나오지 않으면 항상 빠지는데, 행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방향이 결정은 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방향이든 윗방향이든 아랫방향이든 거래량이 터지는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무엇보다도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으로 강한 모습을 또 보이고는 있지만 두산 에너빌리 쪽에서도 기관과 외국인이 오랜만에 강한 매수와 함께 62선 골드크로스가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작년 10월달과 동일하게 양음양 패턴이 만들어질지 안 만들어질지 봐야 됩니다. 오늘 단순 머리를 한번 들었다라고 해서 상승이 출발됐다라는 것보다도 양이 만들어질지 양이 만들어질지, 소화를 이 앞전에 있는 85,000원짜리의 앞전에 이제 매물을 어떻게 소화할지를 두고 봐야 되겠지만, 자,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월봉이단 주봉을 보더라도 현재 신고가 흐름의 패턴이기 때문에 악성 매물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생각과 함께 무난하게 양은양 패턴뿐만 아니라 패턴의 징금다리까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나름 좀 기대가 되는 자리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당연히 BHI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유일하게 HRSG 열 교환기 뿐만 아니라 여러 지금 이 가스터빈 쪽에 이제 이 발전기 속에 들어가는 여러
보조 기기를 우리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좀 만들고 있는데 만드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캐파라든지 수주라든지 규모의 경제에서는 사실상 글로벌 1위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원자력 발전의 필수적인 복수기와 급수 가열기, 탈기기 등의 원전의 열 효율의 안전을 책임지는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HRSG, 자, 열 교환기, 거꾸로 타는 보일러, 열 교환기, 거꾸로 타는 보일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전 세계 1위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자, 무엇보다 21선 안착형 캔들이 나왔어요. 자, 얼마 전에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매집이 들어왔다. 그리고 정고점에서 변동성을 좀 키우는 자리가 나왔지만 21선 세럼봉에서 나오는 이 세럼봉에서 나오는 지지 캔들과 함께 오늘 21선 올려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나와야 되는 캔들은 뭐냐면 단봉으로, 자, 요 앞에 차트, 이 앞에 캔들처럼 단봉으로 이 6만원 선에 매물을 수하는 단봉으로 수렴형 캔들이 만들어질지 아니면 급등을 통해 가지고 양은형 패턴이 만들어질지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은 저항을 받을 수는 있어요. 자, 그러나 뚫게 되면 신고가에 65,000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실적이죠. 실적이 매년 대박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얼마였죠? 자, 2024년 219억이었습니다. 근데 2025년도에 얼마예요? 723억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얼마죠? 229%가 성장했기 때문에 자, 이 4분기는 이제는 합산 실적을 발표할 수 있는 지금 3월 달에 또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합산뿐만 아니라 2026년도 사업 계획의 수주 관련되어 있는 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사실상 추가적인 리레이팅 효과는 당연한 것이다. 왜? 시가총액이 1조 7천억인데 매년 200%씩 100%씩 성장하는 기업들이 어디 있습니까? 슈퍼사이클이 오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보면 아시죠?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매년 100% 성장한다는 것은 그거는 그 업종이 지금 노났다는 뜻입니다. 난리가 났다는 뜻입니다. 맞죠? 예. 자,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적을 보면 4분기가 대박입니다. 자, 보세요. 메모 꼭 해놓으세요. 자, 3분기는 올라가다가 빠진 이유가 뭐냐면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 뒷걸음질 찾는 게 있습니다. 일회성 비용이라든지 지금 현재 창원 공장을 짓기 위해서 돈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여러분이 공시 보셨죠? 그로 인해 가지고 약간 뒷걸음질 쳤죠? 근데 어느 누구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4분기 보세요. 자, 12월에 나온 이제 12월 이제 4분기에 3,600억짜리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4분기에 3,600억이 났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뭐죠? 수주를 받았고 그걸 이제 돈 결제를 받았다는 뜻이죠. 여기 이어지는 게 26년 1분기까지 이어지기다 보니까 지금 예상하는 증권사 5개 평균으로는 2026년도의 영업이익은 1조 2천억 미니멈으로 1조 5천억까지 현재 보고 있는데도 꽤 많습니다. 자, 그러면 전년 동기 대비 60%에서 70% 성장하는 자리가 매 분기에 나오게 되면 이제는 정고점에 9만 5천원 넘게 되면 제2의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우리 가름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많이 기대합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죠.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는 2026년도 어느 시점인지는 저도 귀신이 아닌 이상 모르지만은 100조는 터치할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글로벌 전력 쇼티지는 불보듯 뻔한 일이고 SMR의 우죽순 허가는 당연한 2026년도 1분기부터 우후죽순으로 나올 것이며 그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 수주 물량에 제일 많이 몰리는 파운드리 쪽은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밖에 없다. 있긴 있어요. 어디입니까? 있습니까? 중국하고 러시아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중국하고 러시아에 수주를 주겠습니까? 자, 납기 기일도 못 맞추는 프랑스에 주겠습니까? 자기 것도 만들기 바쁜 롤스로이스 영국에다 주겠습니까? 단값이 쓴 일본에다 주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수주는 대면 근제 웨스팅하우스라든지 미국의 대형 원전 이 기업들의 수주는 대부분이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가
영순이라는 거 꼭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부 원전 관련된 인사이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클로징 멘트를 하고 오늘 시장 마무리, 이제 종가 배팅은 잠시 후에 3시 넘어서 하고 우리 심사인단과 함께하는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만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커피 한 잔씩 드시면서요, 숨 가라앉고, 자, 이제 마지막 또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많이 오늘 좀 들어보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여러분 좀 여러분들 도움이 좀 되셨나요? 오전장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주식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정우영의 진짜 주식 TV 방송을 보면서 여러분 뒤에 보이는 주식 전광판,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전광판 프로그램을 들고 그날의 제일 강한 업종 현황 파악을 통해 가지고 매매 실수 없는 수익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 파라다이스, 주식의 파라다이스로 모시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오전 라이브 방송 찾아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클로징 멘트와 함께 오늘 마무리. 자, 오늘 이제 종가 방송, 종가 배팅은 잠시 후에 5분 뒤에 하고 우리 심사인단과 함께하는 마지막 클로징 멘트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 세계가 AI 열풍에 환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AIT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뭐냐? 바로 AI를 운영할 수 있는 전력입니다. 자동차만 사면 뭐 하겠습니까? 기름이 없으면 운전을 못 합니다. 그것은 지금 여러분은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잡아먹는 엄청난 전력,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대안은 뭐라고요? 네, 바로 원전밖에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원전 테마에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될 수혜 두 기업이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BHI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좀 마음에 드시나요? 좀 여러분들 귀에 쏙쏙 들어오시나요? 예. 원전이라는 거대 시대적 흐름 속에서 주기기의 이 절대 강자인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동맹 공급망을 모두 다 쥐어진, 모두 다 거머쥔 BHI, 이 두 기업은 원전 모멘텀과 함께 가스터빈 모멘텀 동시에 받을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실적이 미래 성장의 모멘텀까지 확실한 이 두 기업이 원전 테마의 주도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면서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고 돈이 되는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우영의 진짜 주식 TV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정우영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